그러면 2년 전 전당대회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송영길 전 대표는 득표율 35.6%, 접전 끝에 홍영표 의원을 이겼었습니다. 기호 1번 홍영표 후보 총 득표율 35.01%, 기호 2번 송영길 후보 총 득표율 35.60%, 기호 3번 우원식 후보 총 득표율 29.38%,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는 기호 2번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정치권에 돈 봉투가 있냐. 저한테 많이 묻던데. 장해찬 의원님. 근데 결국은 그럼에도 검찰이 의심하는 녹음 파일과 특정된 물증 혹은 당시의 선거 판세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저처럼 2020년대 이후에 현실 정치를 시작한 청년 정치인들 입장에서 돈봉투 전당대회라니 이건 진짜 전래동화에나 나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2021년에 버젓이 이루어졌다라는 의혹들이 터진 것 자체가 참 개탄스럽고요. 그러나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럴 만한 개연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는 비주류 출신으로 불과 0.5% 차 초박빙 승국 끝에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돈봉투를 써서라도 대의원들 표 하나하나를 끌어모을 그러한 필요를 갈급하게 느꼈겠죠. 아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선거였다면 뭐 돈봉투까지 필요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초박빙 구도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고요. 민주당의 전당대회 선거 룰은 국민의힘과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요, 뭐 대의원이든 책임당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1인 1표, 한 표의 가치가 다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예. 이 당시에. 그런데 이 대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다 임명해요.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들에게 당협위원장들에게 돈 봉투 줘서 대의원들 구워 삶아달라 말하면 이 사람들 한 표가 60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돈 쓸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살펴볼 때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돈 봉투를 썼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 같습니다. 당시 전당대회도 서재현 위원장께서도 직접 같이 뛰었을 테니까. 네, 저도 같이 지역위원장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현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장해찬 의원이 말한 그 부분이요. 여기 조금만 더 크게 비춰주실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전당대회의 표심을 나누는 기준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10%. 그러니까 뭔가 글쎄요. 뭐 이것도 조금 더 정황일 수는 있겠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당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돈봉투로 살포가 가능한 부분이 많았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5년 동안 지역위원장하고 당대표 선거에 한 2번 정도 했었지만요. 대의원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위원장 체제에서 한 20명 정도, 30명, 표의 등가성에서 60표 차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게 맞지만 제가 지역위원장 했을 때 뭐 대의원들의 기준 자체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해서 대의원들이 지역위원장 의견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현금을 줘서 당대표 누구를 선출해달라고 부탁한다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죠. 언제든지 내부에 적이 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현실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시청자분도 오해할 수 있지만 저것이 곧 민주당이 돈봉투, 뭐 전당대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 오해다. 아하. 왜냐하면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비후보 공천 때 7천만 원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일탈행위인 것이지 국민의힘이 아무리 그래도 예. 공천할 때 7천만 원, 뭐 시연 이렇게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행위 자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나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으로 당대표 선거를 치른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네. 논평은 존중하면서도 이게 사실 하영재 의원 건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영재 의원은 지역에서 벌어진 경선 과정에서 물론 그것도 재판 과정에서 다퉈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만약에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은 당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나왔기 때문에 이 스케일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결과로 다시 예. 한번 들어가면 대의원표에서는 예. 표 차이가 없었고요. 권리당원에서 10% 차이인데 알겠습니다. 권리당원은 100만 표이기 때문에 조직표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하영재 의원 거는 좀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말씀 제가 추가로 다시 드리고 결국 수사의 끝은 송영길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송 전 대표는 작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이후에 작년 12월부터 프랑스에 체류 중입니다. 저희 채널A 특파원이 송영길 전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 입장 그대로입니다. 일단 본인이 대표 시절에 같이 있었던 이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뭐 이 말만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보다는 도의적 책임을 좀 강조했네요. 송 대표가 이제 저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뭐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이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는 뭐 그런 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그에 대해서 검찰 비판할 수 있는 것 당사의 권리입니다.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차례 나왔지만 뭐 수사의 시기 또 수사의 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시기에 대해서 왜 이제야 하느냐. 2년 전 일이고 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뭐 수사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 이제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의도 뭐 글쎄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 한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본질과는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 아닌가 팩트가 중요한 것이지. 돈봉투 부러졌냐 안 부러졌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시기를 비판하고 의도를 비판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과 관계없는 곁가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저희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채널A 파리 특파원인 조은하 특파원이 직접 가서 송 전 대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놓고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현직 의원 2명,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만 된 게 아니라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도 압수수색이 됐거든요. 압수수색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에 이런 메시지도 포착이 됐다. 이것도 또 검찰이 봤을 때 확실한 물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의 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하러 개인의 이탈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최측근이자 사무총장까지 했던 윤관석 의원도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다. 또 뭐 이성만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송 대표가 전혀 몰랐다? 전혀 본인은 이거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전부 다 지금 보좌관하고의 이제 어떤 상황 공유 문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직접적인 어떤 증거가 이제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당시에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캠프에 핵심적으로 뛰었고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 뛰어는 상황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아마 믿을 국민들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 이제 수사나 증거 상황에 따라서 저는 뭐 송 전 대표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점점 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일단 지난번 이 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 공부를 하러 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 상황은 굉장히 지금 발화력이 커서 앞으로 아마 이거는 뭐 송 전 대표에 직접적으로 또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열 교수님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법적인 거 봤을 때 본인은 이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에 한 반년 정도 체류 중인데 만약에 검찰이 송 전 대표 조사 필요성도 있고 강제 수사하겠다 그러면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뭐 본인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피의자로 입건해서 예. 피의자로 입건해서 본인을 소환한다면 그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뭐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알고 그것을 뭐 허락했다든지 이런 증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참고인 조사를 한다. 예. 그럼 당연히 안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했더라도
뭐 꼭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피의자로 입건했는데도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체포영장 청구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다만 아직도 이제 어느 정도 검찰이 이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몇 가지만 알려진 거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민주당은 어제 오늘 윤석열 정부가 좀 최근에 국면을 전환하려고 강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도 기자들이 이걸 물었습니다.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대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 네. 이제 그만하시죠. 네, 의원님 10분 정도가 연루돼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대미 도감청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급하게 꺼내든 것 같은데요. 소위 국면전환용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좋지 않은 의도의 접근이라고 보여지고요. 검찰이 너무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너무 심하게 한다. 이 사건은 벌써 2년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당치도 않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장기는 압수색인가? 우상호 의원은 지금 미국 동맹국 감청 의혹 덮으려고 국면 전환하는 거 아니냐. 뭐 쩐당대라는 김기현 대표 반박도 나왔는데 근데 좀 오늘 공교롭게도 생각해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또 이성만, 윤관석, 압수의 대상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데 예전부터 잡힌 겁니까? 아니면 오늘 다시 만난 거예요? 네, 그 이제 공교롭게 이제 그 시기나 이게 좀 묘하게 잡혀 있는데요. 보통 당대표 일정도 그렇고 국회의원 일정은 다 바쁘기 때문에 사전에 오찬에 대해서는 다 뭐 최소한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다 잡는 게 관례고요. 사실 뭐 이게 잡혀 있는 일정이 아닌데 갑자기 오늘 식사를 같이 하자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네요. 오해. 그래서 이 부분은 격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고 김기현 대표가 계속 전당대회 하면서 우리 민주당을 부패 정권을 자꾸 만드는데 정말 옆에 장해찬 최고도 있지만 그 조수진 의원의 밥 한 공기도 있고요. 그리고 김재원의 정말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 이 천인공노할 팀 아닙니까?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회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게 개인적 일탈로 이렇게 묶어가야지 이것을 빗대서 뭐 천하용인 팀과 대적할 최고위원은 천인공노팀 혹은 분노유발팀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만 본질로 들어가서 잘못된 것만 있으면 그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지 민주당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청 감청 혹은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뭐 전체로 천인 공노팀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하고 민주당이 뭐 언제는 프레임 공격 안 했습니까? 마치 안 했던 것처럼 말씀하셔서 상당히 생소한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단순한 막말이나 실언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돈봉투가 10명의 현역 의원에게 뿌려졌다라는 매우 중대한 의혹입니다. 2008년도에 박이태 전 국회의장이 지방 의원들에게 돈봉투 줬다라는 의혹 폭로되고 나서 한나라당은 간판 내리고 당명을 바꿨습니다. 비대위 들어섰고요. 민주당이 과연 그 정도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까요? 2008년 이후 무려 15년 만에 다시 돈봉투가 정치권에 등장했는데 도덕적 기준 15년 동안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이 과거에 당명을 바꿨던 것 이상의 조치가 민주당에서 이루어질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오늘 압수수색 대상자들과 또 어떤 점심때 얘기가 오갔는지 취재들 좀 해보고 싶고 궁금하긴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정근 전 부총장 휴대전화가 몇 개 더 된다는데 녹음 파일만 3만 개다. 이것도 참 이례적인데. 근데 3만 개에서 어떤 내용이 다 드러날지 3만 개가 다 민주당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다만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CBS 보도로는 돈봉투 관련된 현역 의원이 10명이 아니라 2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YTN 보도는 또 보니까 그 돈봉투 관련된 야권 전체 인사가 한 80명 된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이거 명수 어느 정도까지 뻗어나갈 거라고 뭐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정말 대규모 스캔들이 아닌 정치 스캔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이정근 사무부총장 그때 구속될 때 하여튼 검찰 관계자가 이거 엄청난 폭발력 있는 사건일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왜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본인의 통화, 대화 내용을 다 녹음을 했을까요? 참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2년 동안에 녹음 파일이 3만 개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뭐 어머니한테 맡겨놨다는데 결국 거기 압수되면서 그게 까지면서 이 지금 대형 스캔들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본인 입장도 보면 나중에 본인이 어떤 뭐 알리바이를 증명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걸 무기로 해서 상대방을 협박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녹음을 남겨놓았다는 게 이게 큰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저렇게만 드러났지만 좀 전에 언론들이 했듯이 전당대회 때 만약에 돈을 뿌리기 시작한다면 10명한테만 뿌렸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도 아마 제 감으로도 훨씬 많은 의원들한테 뭐 액수는 차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봉투가 건네진 건 사실이고 특히 또 원외 지구당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진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도 생각도 듭니다. 검찰은 최소 한 9천만 원 정도의 돈 봉투가 당시 뿌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수사 결과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의 전직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해봤다면